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45년 38일 만에 대한민국에 내려진 비상계엄령. 예, 시청자 여러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4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결국 2025년 6월 3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보수는 동력을 잃고 신뢰를 잃었으며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에서 결국 여대야소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좌파, 진보 계열 173석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 정권의 강력함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정치라는 지각에 엄청난 변동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는 던져졌고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노미스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경제 정책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초강대국 공약입니다. 정부는 민간 포함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는 GPU 5만 장 확보, AI 국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국민 펀드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GPU 확보엔 약 7조 원, 데이터 센터 설립엔 15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상 디지털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공약. 정부는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민간 포함 총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전기요금 안정이 핵심 목표입니다. 재생에너지로 2030년까지 전력의 30%를 공급하겠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한 8% 수준인 걸 감안하면 단 5에서 6년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해상풍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화 방식을 통해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4기가와트는 원전 10기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전력량입니다. 이 단지를 중심으로 풍력 터빈, 송정망, 개통보강, 주민 수용성까지 이게 바로 직접화 단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현재까지 나온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해상풍력 공약에 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민간 참여로 조달하겠지만 개통 연계 비용, 초기 인프라, 주민 지원금 등은 대부분 정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력망 연결을 위한 HVDC 고압직류 송전망 투자, 즉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도 맞물려 추가적으로 수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생회복 정책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에서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한 지역화폐도 강화될 것입니다. 1차 추경에서 이미 4천억 정도 편성됐었고 2차 추경에서는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할인율을 높여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예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를 정부가 일부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것만 봐도 이재명 정부는 이미 단기적으로 200조 원을 넘는 재정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1차는 약 13조 8천억 원, 2차는 약 20조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고요. 공약은 다 좋은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구상 중인 재원 조달 방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국민펀드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연기금이 함께 참여하는 AI 국민펀드를 통해 총 75조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미래 기술에 투자할 수 있게 펀드를 만들고 국민은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부펀드가 아닌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의 형태는 해외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국가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망했다, 이런 명분을 절대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정부 주도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빛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큰 거죠. 두 번째, ESG 국채 발행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즉 HVDC 전력망이나 재생에너지 구축에는 초기 투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30년 만기에 장기 국채로 분산해서 조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린본드, ESG 본드처럼 환경 기술 목적 채권으로 분류되면 해외 자본도 끌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빚을 지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정책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활용입니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방산, 해상풍력, 반도체 등 수출 계약에 대해 대규모 금융보증을 제공해서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지 않고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보증을 서두되 직접 예산은 최소화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보증을 서주면 결국 그 빚은 내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 종합하자면 빚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빚은 곧 화폐 발행과 같은 뜻입니다. 즉 돈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공약들, 이거 다 좋은데 우리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게 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 GPU, 반도체, AI 장비 생산이 늘어나고 HVDC 전력망, 해상풍력 기반 전기 공급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기술 기반 공급이 안정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즉, 지금은 돈을 퍼붓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이 따라오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200조가 넘는 돈을 발행해 AI 인프라, 반도체, HVDC 전력망, 해상풍력 등 국가 전체적으로 동시에 공사 설비 투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채무탕감 같은 현금성 지원도 함께 지원되죠.
결과적으로 건설자재, 전력, 인건비 상승 압력, 여기에 민간 소비까지 살아나면 수요발 물가 자극, 특히 문제는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더 크게 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관세 정책, 지정학 위기 등 세계적인 흐름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현금의 비중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1970년대에도 현재처럼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데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석유 가격은 10배가 넘게 상승했으며 금 가격은 무려 26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말은 즉 현금의 가치는 무자비하게 떨어져 예금에 넣어두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갔었다는 것이죠.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살펴보면 항상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약 10% 정도 분산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내 자산의 10% 정도만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보유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인플레이션의 태풍으로부터 자산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